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건축사업으로 인생 역전시킨 사례 소개 또는 어느 디벨로퍼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단독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다 보면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자기가 거주할 집이나 임대용 건물로 보유하기 위해 건축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건축사업, 즉 이런 건물을 건축해서 매매를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건축을 하려는 디벨로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건축주들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의 사람들도 가끔은 자신이 살거나 보유하던 집과 건물이 팔려서 또다시 이런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가 발전을 해서 이런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중 오늘은 얼마 전에 만난 어느 디벨로퍼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디벨로퍼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성공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출세를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권세가 등 유명한 사람이 된 경우도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래전에 저와 함께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처음에는 자신의 낡은 집을 상가주택으로 건축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건물이 팔리면서 예기치 못하던 많은 이윤을 남기자 또다시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러다가 계속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사업으로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디벨로퍼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신이 낡은 집을 건축하면서 건축을 알게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건축사업이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런 건축사업에 뛰어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설계와 건축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만나게 되어 오늘은 이분과의 대화 가운데 생각나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몇 번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들 하지요. 물론 그런 기회가 언제 어떻게 온다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분은 자신의 낡은 집을 상가주택으로 건축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인근 부동산에서 비싼 값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낡은 집이 있는 땅을 팔아주겠다고 계속 설득했지만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그렇고 또 그냥 팔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던 차에 설계와 건축을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분은 건축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고 특히 직장에 얽매여 건축을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해보니 상가주택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임대성도 충분하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분은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우선 건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등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리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 더 부담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그분은 그냥 땅을 파는 경우 각종 세금을 빼고도 당장 얼마간의 이익이 남는다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사실은 처음에는 땅을 파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동네에서 건축을 하는 집장사로서 처음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가격을 더 깎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건 등 말이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당시 그 땅을 사려 했던 그 업자의 의도와 그 땅을 소개하려던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당시 그 동네의 부동산 상황과
특히 그 건축업자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차라리 자신이 과감하게 집을 지어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그런 상황이 오히려 오늘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건축을 해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거나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란 건축주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공사 등 거의 모든 건축 과정을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가 있었고, 설계를 포함한 건축의 모든 과정, 특히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 계약, 그리고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 등을 설계자인 저에게 상의를 하고 의뢰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그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직장생활에서 자기사업가로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문들은 제가 본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일부 잘못된 업자, 특히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고 미장이나 방수 등을 하다가 직장사로 나섰던 사람들이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만 잘 선정을 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이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수주할 기회가 생기고 또 일이 늘어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디벨로퍼로 자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무언가 투잡을 하려거나 특히 조기 퇴직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낡은 집을 짓다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이 사업이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위험 부담도 없는 데다 퇴직이나 은퇴 후 새로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되었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등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디벨로퍼 사업의 장점 등을 소개한 내용과도 같다는 점에서 이를 보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철저한 준비와 자기의 특기를 살려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분은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집을 지어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 거기에 좀 더 과감한 결단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경험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보는 안목과 특히 직장생활을 했던 경험은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사 조직이나 관리, 특히 마케팅이나 컴퓨터 활용 등은 기존에 건축만 하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이 처음 이 사업을 했을 때에 비해서 각종 세금과 제도 등이 강화되어 이제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팔거나 임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인화 등과 건축사, 시공회사, 장비나 자재회사, 그리고 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말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계획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노하우나 조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직장생활 경험이나 세상의 안목이 더 중요하고, 또 만약 자신의 업무나 전공 등이 경영이나 관리, 마케팅 등이라면 오히려 건축만을 아는 것보다 더 차별화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건축사업으로 인생 역전을 시킨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디벨로퍼로 성공이란, 두 번째로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또 세 번째로는 건축은 결코 어렵지 않았다, 또 네 번째로 직장생활에서 자기사업가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철저한 준비와 자기의 특기를 살려보라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디벨로퍼나 상가주택 건축 등을 통한 자기 건물 또는 거주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건축에 대한 부담감,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를 꺼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과 아파트 전세 문제 또는 주거 수준의 향상 등으로 자기 집이나 건물을 가져보려는 사람 또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 이러한 상가주택 또는 자기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대단히 많은데도 위에서 지적한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인 것 같은데, 물론 자금 문제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건축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하겠지만, 정말이지 웬만한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이런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또 오늘 소개하는 분이나 그동안 같이 일을 해본 여러 디벨로퍼 등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상승, 과거에 비하면 다양하게 개발된 각종 금융 활용 방법, 또 개선된 건축 시스템과 건축 환경 등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